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우는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은 요즘 화두가 다른 거 없죠. 은행 관련 이슈, 그렇죠? 은행이 지난번 SVB가 파산하고 시그니처가 파산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회사 은행뱅크가 파산하기 일부 직전까지 가고 뭐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관련해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그러니까 SVB가 그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 쉐어스에 의해서 뭐 인수가 결정됐다, 뭐 이런 어떤 뉴스가 있었고요. 그러한 뉴스들이 시장을 있는 은행주들을 이제 상승시키면서 주가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도이체방크도 뭐 이날 한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유로존을 이끌어주는 상황이었고요. 미 당국이 그 퍼스트 리퍼블릭을 비롯한 은행을 대상으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안을 뭐 검토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을 이제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문제는 이렇게 쭉 보니까요, 코코본드라는 게 있어요. 뭐 신종 자본증권인데 얼마 전에 CS가 UBS 넘어가면서 약 22조 정도 된 신종 자본증권이 제로가 돼버렸죠. 어저께 우리나라 신한은행에는 1200억을 조기 상환을 했는데요. 이 신종증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국내에도 한 31조 정도가 그 신종 자본증권이 있다고 하네요. 코코본드가. 그래서 여전히 수면 밑에 악재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글로벌이 항상 큰 충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슈들은요, 다 금융과 관련 있어요. 뭐 인플레이션 금융. 과거에 뭐 대공황 올 때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또 그 IMF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도 뭐 결국 신흥국들이 뭐 달러 부족 현상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또 서프라임 모기지, 그렇죠? 다 돈과 관련된 겁니다. 금융의 문제가 시장의 문제였다라는 거. 돈을 많이 풀어서 시장 경제를 부양을 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돈이 많으면 부작용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은 건가 봅니다. 돈이 많아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 돈을 그냥 금고에다 놓으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이걸 운용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그때도 금융 문제였죠. 예, 그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약 13년 이상, 2008년도가 15년 된 거죠. 약 15년 동안 금융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이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 처음이라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났을 때 꼭 좀 문제가 커질 수 있죠. 왜냐하면 보통 10년 주기로 금융위기가 왔었는데 이번에 좀 길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몸 상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아픈 듯 했을 때 빨리 아프고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걸 버티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큰 병으로 진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금융권도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키포인트는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떻게 나오냐의 싸움이죠. 연준이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개인 소비 지출인데 이것이 둔화됐느냐 강화됐느냐,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죠. 어차피 미국은 뭐 점도표에 의하면 5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마무리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서 요번에 은행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거의 없었어요. 제롬 파월 혼자서 시장의 발언을 주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연준 이사 발언들이 많아요. 리사 쿡이라는 이사,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 존 윌리엄스 여는
뉴욕 연은총재, 수진 콜린스 보스턴 연은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총재가 이번 주에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금융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죠. 좋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왠지 모르게 빙산의 일각과처럼 움직이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뭘까 뭐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제 그 제레미 시겔이라고 옛날에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펜실베니아 대학 그 와튼 스쿨 교수예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연준이 이미 인플레이션을 이겼다. 지금 인플레이션 6%인데 인플레이션 이겼다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지표를 보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지표를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연준이 이미 인플레이션을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해도 되는 거죠. 이겼으면 해야죠. 이겼는데 뭐가 두려워서 금리 인하를 못합니까? 그죠? 이 사람 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곧 하게 될 거라는 걸 아마 뉘앙스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6%거든요. 시장이 생각했던 목표치에 비해서 너무 높아요. 9%에서 내려왔지만 아직 3분의 1밖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직 또 3분의 2가 더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3분의 1이 더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좀 더 내려와야 되나요? 4%가 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3% 내려왔으니까요. 4% 더 내려와야 돼요. 너무 빠른 판단이 아닐까. 근데 저는 사실 저는 이제 뭐 석학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석학이고요. 석학이라고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인플레이션 이겼다고 하는 건 좀 너무 빠른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 빠른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침체를 의미하는 바이가 되는데 침체가 확실히 왔을까요? 오긴 온 것 같긴 한데 뭐 시장에서 느낌이 별로 없는 듯한 느낌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발언이 곳곳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만큼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그 기대감, 유동성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시장 나스닥 0.47% 하락, 다우 0.60% 상승 뭐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근데 다우는 뭐 옆으로 횡보죠. 결국은 다 횡보예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횡보고요. 다 횡보예요. 근데 장중에 다우는 0.67% 상승을 했었고요. 나스닥은요. 다우는 1%까지 상승했다가 밀린 거고요.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큰 시장에 시그널을 줬거나 변화를 주는 차트는 좀 아니었다라는 거. 뭐 그거는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뭐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문제 달러인데요. 원달러가 하루에 30원이 빠졌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하루 만에 30원을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했어요. 네, 급락을 해서 1276원까지 빠졌다가 이틀 만에 이 음봉을 다 메워줬어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지금 종가는 1301원이고 여기에는 1300원 정도에 끝났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음봉 두 개를 장대 음봉을 양봉 두 개로 바로 메웠다라는 거. 요게 의미하는 바가 시사가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 사례로 음봉이 커졌는데 양봉으로 바로 메워버리면 추세 반전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 매도의 물량을 받아가는 시간이었을 확률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다시 내려오는지 올라가는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고점이 상당히 남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음봉을 양봉으로 메워준 것도 아마 그러한 현상의 일환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에 따른 국내 시장의 모습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거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지켰어요. 어저께 사실은 주가가 막 밀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코스닥은 지켰어요. 코스피는 지켰어요. 코스닥은 또 플러스권에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수급적인 동향을 좀 보면은 사실 어저께는 수급이 없었죠. 수급이 외국인은 940억 매도였고 기관이 690억 매수고요. 선물은 매도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물이 이틀 만에 거의 1조를 팔아버리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저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기관이 받아주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향후 시장의 모습 요 수급에서 변화가 알려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